안녕하십니까. BTV 주말 뉴스 김진중입니다. 가을의 끝자락, 서울의 변화도 계절만큼이나 깊어지고 있습니다. 더 나은 도시를 향한 걸음이지만 그 길 위에는 누군가의 쉼터와 일상이 함께 놓여 있죠. 오늘 BTV 뉴스는 변화의 도시 서울 속에서 지켜야 할 것과 바꿔야 할 것의 사이를 들여다봅니다. 첫 소식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관련 내용입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예상치 못한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이문동 주민들이 수십 년간 이용해온 산책로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지하도로 진입 램프가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주민들은 서울시의 공사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동대문구 이문동의 주택가. 길게 뻗은 뚝방 산책길과 황토길은 주민들을 위한 쉼터로 자리해왔습니다. 지난 9월 이곳 산책로 입구에 걸린 공사 안내문은 평안했던 지역을 시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자사업 409 구간 공사가 곧 시작된다는 내용. 산책로는 물론 아이들 통학로가 포함된 구간이 터널 진입도로 월릉 IC 램프 A로 바뀐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반발합니다. 아이가 혼자 통행할 수 있는 유일한 안전한 통행로입니다. 운동, 아이들의 산책로, 어르신들의 쉼터, 그리고 직장인들의 유일한 나와서 힐링할 수 있는 운동 공간,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에 그 밑으로 도로 건설을 한다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거짓 선전하고 있어요. 근데 산책로가 여기가 이제 사라지지 않고 작업을 하는 줄 알았더니 여기가 산책로 4, 5년 없애면서 작업을 한다고 그래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세부 공사 내용은 물론 공사 기간까지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진 정보가 전혀 없었다는 것. 주민들은 이달 초 주민 800여 명의 서명을 모아 서울시청과 동대문구청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026년 5월 달까지라고 했는데 알아보니 PPT 자료에는 4, 5년 넘게 걸리는 공사예요. 많은 분들이 여기 위에가 나무가 베진다는 걸 전혀 인지를 못하세요. 그리고 여기가 하루아침에 만약에 처음에 민원 여신 분들이 없었다면 여기 하루아침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여기가 공사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펜스 치고.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강남구 영동대교에서 강북구 월릉교까지 약 10km 구간을 지하화하는 사업. 409 사업 구간은 중랑구 면목동에서 성북구 석관동까지 약 3km가 해당되는데 이 중 약 200~300m 되는 이문동 산책로 구간이 문제가 된 겁니다. 동대문구는 지난해 서울시 공문을 접수하고도 세부 공사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설계 인가가 정식 24년 5월 달에 인가가 났는데 월릉 IC 램프라고 생각을 해서 미처 파악을 못했다는 거. 24년 5월에 황토길을 약 5억 예산을 들여서 황토길을 조성을 했고 카페 이문과 화장실을 5억 5천 예산을 들여서 그 공사를 완료했는데 그게 다 무용지물이 된다는 게 너무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의 반대 움직임에 서울시는 잠정 공사 중단 상태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치가 가장 최적의 위치였는데 지금 그 위치를 지금 다시 원점으로 재검토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그래서 지금은 재검토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잠시 공사 중단되고. 네, 그쪽에는 공사를 못 하는 거죠. 램프 A에 대한 공사는. 주민들은 공사 강행 시 집회와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공동행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산책길이 거대한 도로로 바뀌려는 지금 주민들은 누구를 위한 공사냐고 재차 묻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서대문구의 대표적인 달동네 홍제동 개미마을이 새롭게 변신합니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 대상지로 최종 확정되면서 오랜 기간 정체돼 있던 재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박철우 기자가 전합니다. 좁은 골목 사이로 낡은 슬레이트 지붕이 이어지고 곳곳에는 오래된 담벼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여러 차례 재개발 논의가 있었지만 지형이 가파르고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 대상지로 최종 확정되면서 새로운 주거지로 탈바꿈할 길이 열린 겁니다. 이 사업은 낙후된 개미마을과 인접한 홍제 4 재개발 해제구역, 문화마을 등 세 구역을 하나의 문화타운으로 묶어 통합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서대문구는 내년 말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서울시와 함께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서대문구는 이미 정비계획 용역과 주민 설명회를 마치고 총괄 기획과 자문 등 행정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도 오랜 기다림 끝에 변화에 대한 기대를 드러냅니다. 그냥 빨리 됐으면 좋겠죠. 왜냐하면 너무 오래되고 낙후가 되고 부추다 집에 저런 데 막 무너지는 집들이 너무 많은데. 이와 함께 서대문구는 개미마을 외에도 홍제역 일대를 중심으로 한 역세권 활성화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으로 통상 5년에서 8년 걸리던 기간을 절반 이하로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대문구의 대표적인 달동네인 개미마을. 오랜 세월 기다려온 재개발이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종로구 의회에선 종로구 탁구협회 일자리 청탁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소속 구의원에 대한 징계위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논란의 발언이 담긴 상임위 회의록 일부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또 다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강혜진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심사 회의 영상입니다. 당시 일자리 경제과장을 대상으로 민주당 소속 김종보 의원이 탁구협회의 기간제 일자리를 묻습니다. 여기 이제 예를 들어 탁구장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기간제가 지금 없잖아요. 근무자가.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인력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사실은 운영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그 운영을 예를 들어서 일자리로 저희가 확보해 줄 테니 그걸 감안해서 운영하라 이 약속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일자리 사업 자체를 시에서 심사하고 평가해서 해주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종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종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영상 회의록입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확보한 당시 회의록의 속기록 내용과는 전혀 다릅니다. 회의 당시 김종보 의원은 구청이 시설관리공단과 논의해 2명의 일자리 배치를 요청하고 예산 편성도 언급했습니다. 4분 가까이 이어진 회의 내용만 삭제된 겁니다. 당시 김 의원이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회의록 삭제를 언급했고 이를 위원장이 받아들여 기록이 없어진 겁니다. 회의록 속기록 원본에서 뺀 내용만 주민들에게 공개된 상황. 서울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발언한 의원의 기록은 전부 기록해야 하고 작성된 회의록 내용은 삭제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발언을 취소하더라도 내용 전부 회의록 공개가 원칙입니다. 지방의회 회의록은 삭제되거나 내용이 본질적으로 수정될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공인이 발언한 내용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계속 기록될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의원님의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그러면 그 내용까지도 사과를 하고 다른 의미로 예를 들어서 보충은 할 수 있으나 삭제 자체는 불법입니다. 네. 일자리 청탁을 이유로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종로구의회. 징계 사유 여부의 근거가 되는 공개적인 회의록을 인위적으로 삭제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중국에서는 30년 이상 자연 발효된 보이차를 골동 보이차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아주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수요가 상당한 점을 악용해 가짜 골동 보이차를 무더기로 밀수입해 유통하려 한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구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오래된 종이에 쌓인 물건들이 창고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호박처럼 보이는 물건의 겉면을 뜯어보니 보이차가 들어 있습니다. 인천 본부세관은 지난 6월 오래된 공예품 사이에 가짜 골동 보이차를 숨겨들여온 59살 A씨를 적발했습니다. 골동 보이차는 30년 이상 발효된 제품을 말하는데 A씨는 청나라 말기 문양과 문구가 쓰인 포장지를 이용해 가짜 골동 보이차를 진품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골동 보이차는 중국에서 굉장히 고가에 판매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수요가 있어 유통할 목적으로 밀수입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지난 2023년 국내 경매 시장에서는 중국산 정품 골동 보이차 357g이 2억 1천만 원에 낙찰되기도 했습니다. A씨가 밀수입한 가짜 보이차의 양만 1.4톤, 시가로는 1억 3천만 원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 신고가 원칙이기 때문에 모든 수입 물품을 단속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진 신고라서 세관에서 검사 선별하지 않는 이상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이제 대량으로 수입하거나 조금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으면 이제 면밀히 검사해서 이제 적발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 본부세관은 A씨를 관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이 같은 불법 행위를 더욱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만추의 정취가 깊어가는 10월, 서울의 가을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은 어딜까요? 서울시 도시데이터 분석 결과 한국의 고유미를 느낄 수 있는 궁이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가장 인기 있는 명소로 꼽혔습니다. 리포트 보고 오겠습니다. 서울 도심에 자리한 웅장하고 고풍스런 궁궐 경복궁. 푸르른 가을 하늘과 어우러져 서울 속 한국의 전통을 보고 느낄 수 있는 대표 장소이기도 합니다. 궁궐의 정문인 광화문 앞에는 한복을 입고 추억을 남기는 국내외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아무래도 좀 여기가 옛날 왕들이 사는 곳이라 좀 기운도 없고 또 여기가 제일 가을 정취를 느끼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날씨도 좋고 해가지고 궁으로 왔습니다. 서울시가 이동통신사와 함께 지난해 10월 한 달 서울 명소의 SNS 언급량과 이동통신 데이터, 소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경복궁이 3만여 건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서울숲, 더현대 서울, 청계천, 그리고 창경궁, 창덕궁이 가을철 인기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2위를 차지한 서울숲은 단풍나무, 은행나무길 등 다양한 포토존이 어우러진 산책 명소로 시민들이 선호하는 가을 명소로 꼽혔습니다. 도심 속 쉼터 청계천과 청계광장도 4위를 기록했습니다. 사계절 내내 인기가 많은 곳이지만 특히 여유를 즐기는 공간으로 직장인과 관광객 모두로부터 가을 휴식 명소로 언급됐습니다. 지난해 10월 한 달 방문한 외국인 방문객만도 24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일본인이 가장 많았고 중국인, 미국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강의 바람을 느낄 수 있는 여의도 한강공원은 SNS 언급량 만여 건으로 10위권에 들었습니다. 서울 시민은 물론 비서울권 방문객도 49.5%로 절반가량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방문자 4명 중 1명은 20대로 젊은 MZ세대들의 여가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울시는 인기 명소의 실시간 혼잡도와 도로 주차 상황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서울 실시간 도시 데이터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현재 120개 지역의 인구, 교통, 환경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이용 건수는 올해 들어 2억 건을 넘어섰습니다. 데이터가 보여준 서울의 가을 지도. 전통과 자연, 도시의 감성이 어우러진 풍경으로 시민과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게 음악입니다. 야외에서 여러 장르의 음악을 즐기기 딱 좋은 계절이기도 하죠. 이번 주말 서울에서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뮤직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서주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서울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가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서울 뮤직 페스티벌. 올해는 11월 1일과 2일 이틀간 마포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립니다. 서울 뮤직 페스티벌은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이어지고 있는 서울시 대표 음악축제입니다. 올해 축제는 매력, 서울에 빠지다, 동해, 서울에 물들다를 주제로 다양한 공연들이 펼쳐집니다. 첫째 날인 1일에는 오후 5시 30분부터 더픽스와 로이킴, 이재훈 등이, 둘째 날 2일은 오후 4시부터 임태경과 바다, 이무진, 국카스텐 등이 무대에 오릅니다. 현장에서는 공연뿐만 아니라 페이스 페인팅 등의 여러 체험 프로그램들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서울 뮤직 페스티벌은 시민 누구에게나 무료로 열려 있습니다. 선착순 티켓 예매는 이미 매진된 상태지만 좌석을 미리 잡지 못했더라도 개방 공간에서 자유롭게 공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도심 속 자연에서 느낄 수 있는 음악의 향연. 서울 뮤직 페스티벌을 통해 가을밤 낭만의 추억을 만들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댓글 속 시민의 생각을 함께 읽어보는 댓글 뉴스 시간입니다. BTV 뉴스 보도 이후 SNS 댓글창에 남겨진 시청자 의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1일 BTV 뉴스에서는 서울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는 창동 차량기지와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 일대 개발 소식을 전했습니다. 창동 기지는 차질 없이 이전이 진행되고 있지만 면허 시험장은 여전히 이전지 미정 상태로 최근에 새롭게 제기된 대체 이전지 관련 내용을 전한 바 있는데요. 댓글창엔 지쳐버린 시민들의 목소리가 먼저 보였습니다. 징글징글 언제 끝나냐? 검토만 무한정하는구만. 계획만 반복되는 행정에 대한 피로감이 드러납니다. 그 가운데선 이전 방향을 두고 의견이 또 엇갈리는데요. 축소 이전도 검토해라. 왜 번거롭게 서울 밖으로 나가야 하냐? 아니 무슨 축소냐? 외부로 이전을 해라. 지금 장난하냐? 이전의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지만 위치와 방식에 대해선 시각차가 분명합니다. 25년 동안 옮긴다는 게 결국 바로 옆으로? 진짜 무능의 극치다. 굳이 개발해야 하냐. 주변 교통만 더 복잡해질 듯 하는데. 도봉 면허 시험장이 의정부로 가면 이름까지 바꿔야 되는데 차라리 창동 기지로 가는 게 낫다. 강남이었으면 바로 추진하면서 강북 쪽은 맨날 말만 나오고 추진을 안 하냐. 이 댓글처럼 지역 간 행정 격차에 대한 냉소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계획보다 실행, 보고보다 소통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공통된 여론이었습니다. 지난 22일 BTV 뉴스에서는 망원 한강공원 내 8년째 문을 닫고 방치되고 있는 수영장의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2017년 개장을 끝으로 휴장 중인 이곳은 성산대교 성능 개선 공사로 인해 운영이 중단됐는데요. 공사가 길어지면서 지금은 한강변에 흉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벽에 운동하러 갈 때 지나치고 있는데 참 흉물스럽고 길을 막아서 아주 불편하다. 자전거 라이딩하면서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현장이었다. 그냥 놀리고 방치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안 할 거면서 세금만 투입을 하고 시민의 눈엔 그저 세금 낭비의 상징으로 보입니다. 다음 댓글에서는 단순한 수영장 방치가 아니라 공공사업의 구조적 비효율성을 꼬집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우리나라 광급공사의 공사기간이 잘못된 것 같아요. 늘어난 공사기간 동안 시민들은 피해를 보니 그 문제가 큰 문제죠. 오랜 기간 방치하면 기능적으로 제대로 기능을 하겠냐, 시민 불편도 크고 예산 제도를 바꿔라. 수영장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사업의 속도와 책임을 묻는 시민 목소리로 읽혔습니다.
마지막 기사 댓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7일에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과정에서 동대문구의 오랜 산책로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주민 반발 현장을 보도했습니다. 서울시는 산책로 부근에 지하도로 진입 램프를 조성할 계획이지만 그 자리가 주민들의 생활 공간과 맞닿아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요. 기사는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지역의 관심도를 나타냈습니다. 댓글 계속해서 이어보겠습니다. 찬성할 수 없는 일이다. 이 산책로는 우리 주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다.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회나 동의도 없이 이 통학로를 없애고 아파트 바로 옆에 진입로를 만드는 이유가 뭔가요? 주민이 가장 애용하는 산책로에 대해 이렇게 여러 가지 250여 개의 댓글이 걸렸는데요. 상당수는 주민 의견 수렴 부재를 지적을 했습니다. 주민들은 공사 기간도 모르고 공사 내용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당해야 되는 건가요? 서울시는 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안 했나? 카페와 황토끼를 만든 지 1년도 안 돼서 갈아엎는 것이 말이 되나요? 동대문구에서 제대로 대처 안 했네. 비판의 화살은 무능력한 행정 전반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 댓글창에서는 언제 끝나냐는 피로, 왜 안 고치냐는 분노, 그리고 왜 묻지 않느냐는 절망이 함께 보였습니다. 정책의 속도보다 중요한 건 그 과정에 시민이 함께 서 있는가입니다. 도시의 변화는 늘 거창한 계획에서 시작되지만 그 변화를 매일 마주하는 건 결국 시민들입니다. BTV 뉴스를 보신 후 여러분의 다양한 댓글과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작은 댓글 하나가 도시의 방향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BTV 댓글 뉴스였습니다. 계절이 바뀌듯 도시도 사람도 조금씩 다른 얼굴로 변해갑니다. 오늘 뉴스가 그 변화 속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길잡이가 되었길 바랍니다. BTV 뉴스는 늘 가까이에서 여러분의 일상에 이득이 되는 뉴스를 담겠습니다. 주말 평안하게 보내시고 새로운 한 주 또 힘차게 시작하시죠.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